이제 오늘 보실 내용은 분석 작업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분석 작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엑셀을 이용한 작업을 한다. 엑셀을 이용한 작업을 한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데이터 입력이 필요하겠죠? 내가 입력을 하던 누가 입력한 걸 가져오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던 간에 아니면 내가 추가하고 입력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뭐를 합니까? 입력이 다 됐으면 서식 작업을 하죠. 서식 지정. 꾸미기 하죠. 꾸미기. 그냥 가운데 정렬하고 글꼴은 빨갛게 노랗게 이런 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 조건부 서식도 있고요. 그렇죠? 조건부 서식도 있고요. 그냥 서식 작업에서는 일반 서식이 있고요.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그렇죠? 조건부 서식이 있죠. 조건부 서식은 우리 여기 배웠잖아요. 조건부 서식. 블럭 잡아서 뭐 인원대를 가지고 뭐 분석 조건부 서식에 가서 뭐 강조 규칙에 가서 얼마보다 크다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 일반 서식은 이런 거죠. 뭐 쉽게 말해서 뭐 이런 쉼표 스타일 찍어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엑셀에만 있는 거고, 왼쪽 오른쪽 뭐 가운데 색깔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는 조건부 서식. 그래서 뭐를 합니까? 계산 작업을 해야 되겠죠? 계산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식, 함수를 사용하는 함수식 이런 거를 이용해서 계산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 왔는지, 연령대는 평균이 연령의 평균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히 이제 이런 계산 작업만 할 거냐,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할 거냐?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배우실 내용이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제 분석이 끝나고 나면 뭐예요? 기본적인 끝났으니까 그래프 출력을 해야죠. 그래프 작업. 차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잘하게 되면은 매크로 작업도 해야 돼요. 매크로 작업. 매크로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프로그램. 그냥 내가 일일이 다 하려니까 귀찮아. 그래서 여기다 요런 거 하나 그려놔. 요런 거 돈을 하나 그려놔. 이렇게 다 그려갖고 얘를 딱 누르면 합계가 착 나와. 얘를 딱 누르면 평균이 착 나와. 이렇게. 아, 부장님이 그렇게 만들어 달래. 탁 버튼만 누르면 탁 뭐가 되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거지. 그걸 매크로라 그래요. 우리 시험에도 나옵니다. 두 문제가 5점짜리 두 개가. 그런 작업들을 이제 우리가 또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석한다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정렬이 뭐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이름 순서대로 나열한다든지, 성적 순서로 나열한다든지, 날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옛날 날짜를 뭐 위에 놓고, 최근 날짜를 밑에 놓을 건지, 점수가 큰 사람을 위에다 올려놓을 건지 밑으로 내려놓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총점이 높은 사람이 위로 올라가서 1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렬을 해서 순서를 나열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합이라는 것도 나와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룹별로 계산하는 것 정도 나와야 되고요. 피벗 테이블이라는 말도 나오네요. 책에. 피벗 테이블은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사실은. 피벗 테이블 하나 배워두시면 웬만한 분석 작업은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표라는 게 나와요. 근데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요. 가상으로 꾸며보는 거예요. 시나리오.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이라는 것도 나와요. 통합. 데이터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1사분기 현황 쫙 이만큼 있고 2사분기도 이만큼 있고 다 파일이 따로따로 돼 있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2019년도 결산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통합 작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상으로 목표값 찾기라는 것도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이제 여러가지 분석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여기 데이터란 메뉴로 가시면
여기에 정렬, 필터, 우리 필터는 배웠잖아요. 자동 필터, 고급 필터 배웠죠. 그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라든지 중복된 항목제는 우리 안 했죠. 그렇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유효성 검사도 해야 되고 통합, 가성 분석에 가면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값 잡기, 데이터표. 요거 시험에 다 범위에 나오는 거죠. 부분합도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삽입에 가면 피벗 테이블 이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트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뭐 시험에 안 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할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에 보니까 부분합 및 정렬이라는 게 나왔어요. 9장 부분합 및 정렬이라는 작업이 나왔어요. 여기서 부분합은 그룹별 계산하는 겁니다. 그룹 남자끼리 여자끼리 남자가 전체 몇 명이 왔는지 남자 인원이 2명 7명 1명 4명 6명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럼 전체 남자가 몇 명이고 전체 여자가 몇 명이냐 이게 이걸 함수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조건부 합계를 해야 되잖아. 성별의 남이라고 써있는 거에 대한 인원의 합계를 계산하죠. 그럼 귀찮잖아요. 함수 모르는 사람은 전혀 계산을 못하잖아. 그냥 뭔가 마우스로 두룩두룩 또 훑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추려버리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작업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룹별 계산하려면 반드시 그룹별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서는 반드시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뭐뭐야만 한다 이런 것도 잘 안 써요. 그렇잖아. 제가 6번부터 먼저 쓰던 1번부터 먼저 쓰던 말던 뭐 순서만 맞추면 되잖아. 근데 부분합을 하려면 정렬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답이 안 돼. 엉망진창이 돼. 그러니까 정렬을 명령을 내가 걸어서 여기 있는 정렬이라는 명령을 걸어서 하지 않고 여기 남자들 있잖아. 남자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남자들을 잘라서 여기다 붙이면 얘를 오려두기 해서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붙이면 어디 갔어? 남자가 이렇게 모이잖아. 남자끼리 모이잖아. 여자끼리 모이고 이렇게 해도 돼요. 죽어나지. 밤새도록 하라고? 여기다 클릭해놓고 여기다 클릭해놓고 여기는 기억해서 히읗 가나다 순으로 그러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딱 모여버리거든요. 이게 정렬이야. 잘못한 것 같으면 되돌리면 되고 저 꼭대기 가서 얼마나 쉬워. 여기 과목 진료 과목별로 정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과는 어디 갔어? 급호를 거랬네. 여기다 여기 진료 과목에다 정렬을 하면 내과는 내과끼리 모이고 부인과는 부인과끼리 모이고 치과는 지금 정렬이 딱 됐잖아.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정렬을 해야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부분합 및 정렬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렬이란 말은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재배치하는 거죠. 순서가 흐트러지지. 정렬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원하는 순서로 나열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 가장 큰 단점은 순서가 흩어진다는 얘기죠. 원래 순서가 깨져버리고 순서가 조정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시 원위치 시킬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돼요. 실무에서. 시험에서는 상관없으니까. 실무에서는 자, 요것이 무슨 순서대로 나열된 것 같아요? 원 데이터가 어떤 순서대로 나열된 것 같아요? 시간이 10시고 여기는 18시니까 시간 순서대로 된 것 같은데 그럼 시간이 같은 애들은 어떻게 돼? 시간이 같은 애들 있잖아 여기 이렇게. 이건 무슨 순서야? 내과, 침구과? 그럼 같은 내과끼리는 어떻게 돼? 금호, 현대라인. 이것도 가나다 순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원래 순서는 그냥 발생된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흐트러 놓으면 원위치를 못 시켜요.
되돌리기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되돌리기도 한이 있거든. 안 된다고 이거. 그래서 사실은 요 뒤 어디라도 번호를 하나 매겨요. 번호 1 그리고 2 그 두 개를 자동 처리해버리면 번호가 나열됐죠. 그렇죠? 요게 이제 번호 임시 번호인데 얘를 아무리 흩어놓아도 막 여기 막 배려놔도 엉망진창으로 배려놔도 요 번호에다 놓고 오름차순하면 이게 원래 번호야. 안 흐트러지지. 업무에서는 실무에서는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 고유 번호를. 아니 원래 고유 번호대로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는 임시 번호를 만들어서 막 섞어놔도 뭔가를 쫙 잡아 당기면 순서대로 쫙 모이게끔 하는 뭔가를 꼭 만들어 놓으셔야 돼. 실무에서는. 이건 순전히 자격증 과정이지만 여러분들 오신 이분 여기 계신 분들은 자격증뿐만 아니라 현재 직업에서도 엑셀을 많이 사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건 지울게요. 어차피 시험에서는 안 쓰는 용어니까 빼버릴 테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세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보래. 자, 그러면 원래 결과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에 길버컨 마리 2급의 09번 정답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바꿔쳤는지를 알아야지. 그렇지. 자, 시간은 막 섞였는데 여기 1, 2, 3, 4란 숫자가 보이죠. 그렇죠? 얘도 필기시험에 나와요. 1번을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전체가 나와요. 지금 평균과 최소값을 구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료 과목별로는 평균을 계산했고 거주 지역별로는 최소값을 구했어요. 그러면 그룹이 2개란 얘기예요. 그룹이 2개란 얘기입니다. 자, 2번을 누르면 평균, 전체 평균이 내과, 부인과, 침구과가 모였어요. 내과, 부인과, 침과. 내과, 니은, 부인과, 비읍, 침과, 치읓. 아, 이건 오름차순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누르면 현대라인 금호, 현대라인 금호, 현대라인 금호. 얘는 내림차순이네요. 거주지역이. 4번을 누르면 전체가 다 나와요. 개별적인 요소까지 다 나와요. 필기시험에는 1번을 누르면 뭐가 나온다, 4번을 누르면 마지막 숫자를 누르면 뭐가 나온다, 이런 게 나오죠. 자, 이렇게 전체 함수가 나오는 경우는 1번을 누를까, 2번을 누를까, 3번을 누를까, 4번을 누를까 하고 물어보면 정답은 1번이죠. 개별적인 요소가 다 나오게 하려면 몇 번을 누른다? 4번을. 큰 숫자를 누르는 거고. 그럼 이 문제에선 뭐라고 써있냐면은 진료 과목별, 여기 진료 과목별 아까 1번, 2번 이렇게 눌러보면 진료 과목별 인원과 연령대에 대해서 평균이 나왔어요. 진료 과목별 인원과 연령대에 대한 평균을 계산한 후에 얘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거주 지역별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래요. 연령대는 평균에 들어가고 인원은 평균이나 최소값에도 들어가요. 그렇게 계산하래요. 그래서 얘는 말로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밑에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첫 번째 정렬 기준은 진료 과목별 오름차순을 먼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오름차순에 내과라고 모여 있으면 같은 내과라면은 현대 라인 금호, 즉 거주 지역별 내림차순을 정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여기 있는 거니까 이 데이터를
블럭을 잡아야 돼요. 원래는 블럭을 잡고 계산을 하는 건데 제목하고 내용이 분리가 됐으니까 내용 안에다 클릭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 놓고 정렬을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 인원 수별로 뭐 연령대별로 정렬하시오 그러면 이거 오름차순 내림차순만 클릭하면 되는데 지금 진로 과목별 오름차순을 한 후에 같은 진로 과목이라면 거주지역별 내림차순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정렬이란 대화 상대를 누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렬 기준은 진료 과목이고요. 여기 정렬 기준이 하나 있죠. 그렇죠? 진료 과목별 오름차순하라고 돼 있고 두 번째 기준 추가. 두 번째 기준 추가. 다음 기준. 두 번째 기준은 뭐다? 거주 지역별 내림차순. 내림차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같은 내과끼리 모이고 부인과 친구가 따로따로 모였잖아요. 같은 내과끼리는 현대 라인 금호 여기는 라인이 없네. 현대 아파트 라인 아파트 없고 금호 아파트는 있고 친구가에도 현대 라인 금호 내림차순 됐네요.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그룹별 계산 부분합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부분합 나오면 당연히 정렬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이 정렬을 어떤 시험에서는 그냥 결과를 보고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판단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커말 자격증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료 과목별 오름차순, 거주별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라고 항상 문제를 알려줘요. 한번 해보죠. 뭐. 마찬가지로 부분합도 제목과 내용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얘가 이렇게 만약에 없으면 제목과 내용이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꼭 블럭을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목과 내용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내용 안에다 클릭만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부분합 명령을 걸면 범위를 설정해 줍니다. 자, 부분합 들어가서 알아서 범위 잡아줬잖아요. 자, 아까 부분합이 뭐라 그랬어요? 그룹별로 계산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처음에 그룹이 뭐예요? 문제지 뭐라고 써있어요? 진로 과목별 인원과 연령대 평균을 계산하고 이거 먼저 계산해야 돼. 그런데 그룹화 항목이 진료 시간대라고 말했는데 얘는 첫 번째 있는 거라서 무조건 첫 번째 걸 클릭해줘. 알아서 해줍니다. 우리는 이게 아니라 진료 과목별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진료 과목별 그리고 밑에 인원과 연령대 두 가지. 인원도 숫자고 연령대도 숫자잖아요. 이 숫자 두 가지에 대한 뭐를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계산하고 평균 확인 계산하고 계산했잖아. 계산했죠? 다시 부분합. 근데 망친 것 같아. 부분합을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모두 제거하면 돼요. 제거 원래대로 나옵니다. 다시 부분합 들어가시면 돼요. 자,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정렬의 첫째 기준, 둘째 기준에 이렇게 정렬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부분합을 이용하여 진료 과목별 엑셀은 무조건 제일 끝에 있는 항목을 갖고 따져요. 그것도 합계를. 근데 연령대와 인원 두 가지에 대해서 합계는 아니고 평균으로 바꿔서 이렇게 계산한 후 두 번째 부분합에 가서 이번엔 거주지역별이래. 진로 과목이 아니라 거주지역별 연령대가 아닌 인원에 대한 최소값으로 바꿔서 확인을 눌러야 되는데 눌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평균이 사라져요. 여기 써있잖아. 새로운 값으로 바꿔치기 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계산한 평균은 사라지지. 해볼까요? 사라졌잖아. 그럼 망친 거야.
다시 해야 돼. 진로 과목별 평균을 이렇게 해놓고 다시 거주 지역별 연령대 빼고 인원에 대해서만 최소값으로 확인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빼줘야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눌러버리면 아까 계산이 사라지고 지금 계산이 들어가는 거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고 나서 확인 누르면 아까 계산한 거에 얘가 추가돼. 근데 어떻게 추가되냐면 위에 올라가. 평균을 먼저 계산해서 밑에 깔렸고 최소값을 나중에 계산할게 위에 올라가. 그래서 결과도 평균을 계산하고 나서 최소값을 계산하라 그랬죠. 순서 틀리면 안 돼요. 최소값을 먼저 계산하면 최소값 밑에 깔려. 이 순서를 지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평균과 최소값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순서가 틀어지면 틀린 거야. 감점이 아니라 틀린 거야. 얘가 10점인데 그냥 틀린 거야. 부분 감점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잘했어.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또 봐야 돼. 조건. 인원에 대한 인원이 어디 갔어? 여기 인원에 대한 평균이 여기 하나 있고, 평균이 여기도 있는데, 평균이 여기도 있죠, 그렇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하여튼 클릭하고 컨트롤하고 또 클릭하면 여기저기 클릭이 되죠. 이렇게 평균이 네 군데가 선택이 됐는데, 얘를 홈에 가서 자릿수를 줄이던 늘리던지 간에 소점이야 두 자리만 나오게 하래. 두 자리. 평균이라고 되는 거. 아까 그 3번 누르면 평균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군데죠? 아까, 내과 평균, 친구과 평균, 전체 평균 있었잖아요. 내과, 부인과, 친구과. 평균을 계산하는 곳이 네 분 나오는데, 소점이야 두 자리까지 나오게 하래. 그래서 5.30, 5.17, 6.60, 여기 4.67. 이렇게 하래. 1번은 전체 평균만 나오는 거죠. 2번은 진로 과목별로 나왔으니까 얘를 블럭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안 돼. 왜냐면 얘는 16번이고 얘는 24번이고 얘는 34번. 이렇게 돼버려, 블럭 잡으면. 그래서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따로따로 클릭 해야 돼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어디 갔어? 얘 선택해서 소점이야 줄이고, 얘 선택해서 뭐 줄이고 늘리고 하면 되죠. 그렇죠? 소점이야 두 자리까지 나오게 해주면 되지. 따로따로 이렇게 네 번 하면 되지 뭐. 한꺼번에 하기 힘들면 따로따로 이렇게 소점이야 두 자리가 꼭 나오게 하셔야 돼. 안 하면 이것도 뭐다? 그냥 틀린 거야. 자, 부분합 순서를 한번 볼게요. 아까 데이터 영역에 클릭을 했죠, 그렇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데이터 메뉴에 가서 데이터 탭에 가서 뭐 했어요? 우리가 아까 여기 데이터 탭에 가서 부분합 클릭했죠? 부분합 했잖아요, 그렇죠? 부분합 했어요. 그러면 그룹할 항목을 물어보는데, 엑셀에서는 첫 번째 항목을 무조건 보여준다. 그래서 항목을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아까는 처음에 뭐가 나왔었어요? 진로 시간대가 먼저 나왔었잖아. 이걸 진로 과목별로 바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함수 선택해야죠. 무조건 함수는 기본이 뭐야? 기본은 합계인데 얘를 뭐로 바꿔야 돼? 평균으로 바꿔야지.
최소값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을 선택하는 거죠. 항목 선택인데 엑셀에서는 기본이 마지막 항목이에요. 엑셀에서는 무조건 마지막 항목을 물고 있어요. 부분합에 들어가서 명령을 걸면 무조건 얘가 마지막 거 이렇게 물고 있다고. 숫자든 글자든 간에. 그럼 얘가 필요한 건지 안 한지는 선택하고 해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부분합 작업을 완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분합 작업을 추가할 때는 추가할 경우 뭐 한다 그랬어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요 항목을 해제하고 나서 또 항목을 작업해야 되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책으로 말한다면은 124페이지 6번 설명이 있어요. 124페이지 6번은 요거죠.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되어 있는 거를 해제해 준다는 거. 요거 그 박스가 큰 박스 밑에 작은 박스가 있어 가지고 동글뱅이 이렇게 표시해 주면 좋았을 텐데, 예. 그거만 우리가 이제 유의사항으로. 오른쪽 125쪽에는 1번 설명이네요. 1번 빨간 번호 1번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거, 얘를 해제해 준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웬만한 건 다 해결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답하고, 정답 화면이 있잖아요. 문제지에 써 있잖아요. 이거랑 비교해 봐야지. 내 거랑 얘랑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이제 얘가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최소값 얘네들이 셀 범위를, 여백을 넘어가 버렸죠? 네. 만약에 문제지에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요 셀 범위 안에 글자가 딱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요 경계선 있잖아요. B하고 C 경계선, C와 D 경계선 있잖아요. 이 경계선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벌어지거든요. 이것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답을 이렇게 막 벌려놓질 않았어. 틀린 거예요. 맞춰줘야 돼요. 그렇다고 얘를 막 이렇게 넓혀, 이건 흉하지. 그냥 더블 클릭하면 돼, 경계선을. 그럼 알아서 벌어지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셔야 돼요. 소점이야 두 자리까지 하라 그러면 소점이야 두 자리까지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하라는 건 반드시 해줘야 되니까는. 근데 이 정렬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아까 진로 과목별 정렬을 한 상태에서 같은 진로 과목이면 거주지역별 또 내림차순하고 그랬었죠? 시험에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더라고요. 자, 기출공일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지 126쪽, 127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최대값하고 요약이라고 나왔네. 최대값은 배달시간 분과 배달량에 대한 최대값이 나왔고, 그렇죠? 합계? 요약, 합계는 뭐만 나왔다? 배달량에 대해서만 합계가 나왔어요. 여기는 합계라고 나오고 여기 요약이라고 나왔네. 썸머리? 합계를 우리는 썸머리라고 하니까 합계인데 여기는 또 인공지능이 또 요약이라고 했나봐. 예. 우리도 한번 해봐야죠 뭐.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요? 도부영이 어쩌고 도배무연이 어쩌고 장동욱이 어쩌고 그랬죠? 배달 담당별로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도, 배, 장 오름차순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문제지를 딱 여기다 답안지 여기 배달 담당 안에다 클릭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클릭하시면 안 되고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돼요. 문제지 이렇게 써 있네요. 정렬은 배달 담당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배달 담당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블럭 잡으면 안 되고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이 기역에서 히읗이에요. 강감찬이 먼저 나오고 홍길동이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얘를 클릭하면
정렬 끝. 아까는 정렬 대화 상자를 눌러가지고 1차 기준이 뭐고 추가 눌러서 2차 기준이 뭐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럴 필요 없어. 이럴 필요 없어. 배달 담당별로 하래. 그럼 배달 담당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오름 차순인지 내림 차순이만 클릭하면 끝.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분할 가야죠. 당연히 그룹은 무슨 기준으로 할 거예요? 처음엔 일자가 아니잖아요. 배달 담당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정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달 담당에다 그룹할 항목을 바꿔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셔야 돼. 배달 담당별 맞네. 밑에 배달량 비고 빼고 배달량 배달시간 분 비고가 뭔진 몰라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항목 아닙니까? 비고가 얘부터 이제 아는 체를 하는 거지. 부분하고. 근데 얘는 비고는 안 써먹으니까 빼고 배달량과 배달시간 분에 대한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래죠.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으로 가서 확인. 자, 그 다음 다시 부분합에 가서 두 번째는 배달 담당별 배달량 배달시간 분 빼고 배달량 요거에 대한 합계로 바꾸래. 합계로 바꾸래.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 줘야죠. 안 그러면 아까 계산했던 최대값이 사라지니까 배달량에 대한 합계가 추가 확인. 그럼 최대값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최대값이 나왔고 합계는 하나에 대해서 합계가 나왔네. 그럼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제대로 됐는지, 이 너비도 제대로 맞았는지. 너비는 펼쳐놓지 않았네요. 그냥 원래대로 그냥 그대로 두고 결과가 나왔네. 여기 보면 이렇게 쉼표 스타일도 찍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 쉼표 스타일. 세 자리 넘어가서 네 자리가 되면 컴마가 찍혀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 제대로 다 했죠? 우리가 하라는 대로? 오케이. 그 다음 기출공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니까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결과를 사원별로 합계 평균이 나왔어요.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이 나왔죠. 그렇죠. 합계를 먼저 계산했네요. 평균을 나중에 계산했는데 사원, 부장, 대리, 과장 직책을 엑셀이 못 알아듣죠. 사원이 뭔지 부장이 뭔지. 대신에 이제 시옷, 비읍, 디귿 기억인 걸 보니까 내림차순인 것 같고요. 직위별로 정렬했네요. 그리고 급여계, 공제계, 실수령액, 기본급, 상여금은 아니고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합계와 평균이 나온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은 직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하래요. 히읗에서 기억. 끝. 근데 엑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원, 부장, 대리, 과장이 아니라 사원 밑에 다음에 이제 뭐 대리, 그 다음엔 과장, 그 다음에 부장, 그 다음에는 뭐 이사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가나다순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해서 정렬도 할 수가 있죠.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색깔별로도 정렬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빨간색이 먼저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정렬은 됐고요. 부분합. 그럼 그룹할 항목은 뭐다? 당연히 직위죠. 직위를 가지고 정렬을 시킨 거는 그룹하려고 한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직위별로 실수령액, 급여계, 공제계, 실수령액 세 가지에 대한 합계와 평균을 한꺼번에 못 계산합니다.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부분합에 가서 평균을 한 번 더 계산해야 돼요. 합계와 평균을 같이 계산하는 얘기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합계를 확인 눌러버리면 아까 계산한 합계가 사라지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주고 확인을 눌러야 먼저 합계 나왔고 나중에 평균 나왔죠? 먼저 합계를 계산하라 그랬잖아.
이 순서는 틀어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총합계는 합계로 나오는데 요약별을 합계는 합계가 아니라 요약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룹별로는. 그래서 사원 요약, 부장 요약, 무슨 요약이라고 된 거를 일일이 요약이라는 글자를 합계 고치래. 안 고치면 틀린겨. 근데 웃기는 거 총합계는 왜 총합계 붙어있고 무슨 합계는 무슨 요약 왜 또 떨어져 있는. 엑셀이 그게 좀 보기 싫어요. 얘들은 띄어쓰기 안 하나봐. 합계는, 평균은, 아까는 문제가 이렇게 썼었어요. 뭐뭐에 대한 최대값을 계산한 후에 뭐뭐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 문제는 어떤 항목에 대한 합계와 평균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야. 합계와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지 한꺼번에? 안 돼요. 한꺼번에 합계 계산하고 평균 나중에 계산하고. 말장난이지. 아까는 항목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동일한 항목도 있었지만 항목이 다르니까는 요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계산하지. 이런데 집은 항목이 동일하잖아요. 세 가지 항목이잖아. 합계와 평균을 계산하시오. 저도 이제 이거 부분화 공부할 때 합계와 평균을 어떻게 한꺼번에 계산하지? 고민을 했었는데 고민할 일이 아니야. 안 되는 거지. 예,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냈다 하는 거죠. 부분합은 그룹별로 계산하는 건데 정렬이 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고, 정렬하는 거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뭐 색상, 하여튼 여러가지 별로 정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렬을 하면 숫자가 위로 올라가고 글자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글자 중에는 영문자가 먼저 나가고 우리말이 늦게 나가요. 정렬의 순서는 숫자, 그 다음에 영문자는 당연히 소문자, 다음에 대문자, 그리고 이제 우리말 한글, 그리고 마지막에 빈칸. 이건 오름차순이에요. 오름차순이에요. 그러면 내림차순하면 어떻게 되죠? 내림차순하면 한글이 먼저 오고, 한글에서는 히읗에서 기역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소문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에 뭐 0에서 9까지 가는 건 아실 테니까 마지막에 빈칸. 원래 빈칸은 숫자보다 값이 작아요. 원래는 빈칸이라는 값은 어마어마하게 작은 겁니다. 근데 엑셀에서는 예외예요. 엑셀에서는 정렬을 시키면 빈칸은 저 밑으로 떨궈져요. 버려버린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정렬해서 빼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름차순하든 내림차순하든 간에 하여튼 비어있는 셀들이 껴있는 걸 기준으로 정렬을 시켜버리면 걔네들은 꼴찌로 간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예. 정렬은 요렇게, 피벗 부분합도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